네, 총체적 부실이 조금씩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경찰 2명이 수사 대상이 된 거죠. 네네네. 수사 의뢰됐습니다. 네. 특별수사본부에 한 명은 용산경찰서장 네. 전직이 됐고요. 또 한 명은 서울경찰청에 당일 밤에 상황관리관 근무를 섰던 사람입니다. 112죠? 112. 네. 112 상황실. 용산 서장의 경우에는요. 밤 9시까지 삼각지역에서 네. 대통령실 앞에 집회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9시에 집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태원 쪽 상황이 걱정이 돼서 이동을 했는데 삼각지에서 이태원은 두 정거장이에요. 네. 그런데 길은 밀렸으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내려서 도보로 갔다. 근데 이 시간이 1시간 20분 걸립니다. 예. 그랬는데 이 무전으로 상황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유무선상으로도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고 결국 10시 20분이면 이미 사태가 터진 시간이었죠. 참사가 15분에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되고 네. 심정지 환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근무 태만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112 상황실은 우리가 뭐 이틀 전에도 짚었지 않습니까? 네. 이미 6시 34분부터 10시까지 뭐 최소 11건의 전화 신고. 그런데 그런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판단하고 파악하고 지원을 결정하고 네.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참사가 벌어진 시간부터 1시간 반 동안 상황실에 없었어요.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당직이니까. 되고 네. 상황을 보고받아야 되고 실무자들로부터 종합해서 그걸 판단해야 되고 어떤 이제 행동을 할 것인지 지침을 내리거나 네. 본인이 못 내리겠으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긴급하게. 근데 참사 발생 1시간 반 만에 상황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휘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상황실은 없었던 거예요. 네. 실무자들만 계속 접수받고 있었고 이 시간 동안 참사가 시작되고 상황관리관이 돌아올 때까지 200건이 넘는 신고가 네. 상황실로 쏟아졌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었던 것 아닌가. 자, 당일 저녁 6시 34분 첫 112 신고. 이건 얘기 드린 거예요. 예. 사고 터지고 40여 분 지나서 대통령실로 보고는 들어가요. 소방청에서 합니다. 소방청에서 먼저 했고요. 그리고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를 인지합니다. 예. 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어요. 네. 11시 넘어서 사고 발생 1시간이 좀 안 됐죠.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죠. 네. 대통령보다 20분 늦게, 약 19분 늦게, 20분 늦게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보다 늦었다는 점이 늦었어요. 이거 참 예. 이상한 대목이에요. 게다가 문자로 안 왔네요. 문자로. 네. 이것도 행안부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고 인지한 게 대통령보다 늦었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 지휘 라인의 수장인데 이 사람은 자정이 넘어서 심지어 장관보다 늦게 알았는 장관보다 훨씬 늦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대통령이 보고받고 장관이 20분 후에 내부 알림으로 알고 경찰청 상황 담당관 1시간 반 있다 나타났다 그랬죠. 예. 결국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그럼 이게 뭐냐면 지휘 라인이 거꾸로 쓴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보고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대통령이 보고받고 알림 보고 알고 그리고 겨우 뒤늦게 보고받고 네. 이렇게 됐으면은 지휘 체계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어렵죠.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네. 그런데 23시 20분에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언론 보도상 대통령이 네. 이상민 장관에게 21분경에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태 파악도 전혀 안 돼 있는 그렇죠. 이상민 장관이 그렇죠. 어떤 지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분 전에 내부 알림 보고 이런 일이 있어?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그렇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네. 그럼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119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은 저희가 소방 상황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받아서 저희가 유관기관에 이제 전파를 하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그런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112 신고는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 해상 사고는 되고 또 예. 육상 사고는 안 되고 또 행안부가 어떻게 보면은 경찰청의 상위 부서인데 그 네. 상황실에 전달되는 보고 체계 자체가 없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핏 듣기에는 해상 사고는 네. 112, 119 신고가 해안부로 다 들어온다. 네. 그런데 지금 육상 사고의 경우에는 119는 들어오는데 111은 안 들어온다. 왜냐하면 뭐 경찰청이 예. 독립외청이기 때문이냐. 근데 지금 경찰국 신설로 이제 행안부가 다 커버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왜 안 되는 거지 했지만 따져보시면 세월호 3사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해경, 소방 왜 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았는가? 다 다른 통신을 예, 썼다. 재난의 그런- 컨트롤 타워가 왜 네. 없었는가? 통신 문제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그 이후에 들여서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을 하나로 묶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 참사에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조 5천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마련을 했는데 네. 숙지를 못해서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네. 사람들이 적응을 아직 못하고 있다. 아니, 이런 만든 얘기가 지가 될수 언젠데 있겠죠. 숙지를 못합니까?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그 시장 시절에 서울시도 또 이 지자체 단위에서도 유사한 걸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참사에는 작동하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행안부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의 어떤 경질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그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에서 보고 늦게 받으신 거.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고인들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고 뒷수습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사고 원인이나 뭐 부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혹시 사퇴 의사 밝히셨나요? 따로 네, 어떤 사퇴 의사 질문에는 묵묵부답. 이 그렇죠. 장관 스스로 사퇴 의사가 좀 없어 보입니다. 뭐 없거나 지금은 표명할 수 없거나 우선 예. 사퇴 수습이 우선이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책임자들의 발언을 보면서 네. 항상 궁금한 게 왜 애도와 진상 규명을 같이 할 수 없는 건지. 예.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저 추모와 추궁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니 추궁의 시간이 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예를 들면 애도 기간 끝나면 추모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추모는 저는 몇 년도 갈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럼요. 각자의 트라우마가 몫이고요. 굉장히 네. 큰데 추모는 쭉 가는 거고 네. 국민 모두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추궁을 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국정조사하자.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여당 내에서도 이 조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긴 해요. 여야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이번 주에는 현안 보고만 받았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드디어 행안위에서 현안 질문을 합니다. 예. 이때부터 뜨겁게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